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산. 이곳엔 조금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 수종 구상나무.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구상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종입니다. 지금 지리산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구상나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라는데, 우리의 소중한 생물 자원인 구상나무를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지리산 반야봉과 무주 덕유산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침엽수인 구상나무. 외국에선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일 만큼 인기가 많다. 곧은 줄기와 양쪽으로 뻗은 가지에 균형미가 뛰어난 구상나무는 한때 오직 우리 땅에서만 자라던 토종 식물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해외로 유출되면서 생물 주권마저 빼앗겨버렸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잃어버린 구상나무의 주권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요 서식지에서 구상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가뭄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구상나무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리산으로 갔다. 지리산 초입에서 구상나무의 생태 조사를 나온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이제 구상나무 조사하시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은? 예, 우선 저희가 그 구상나무에 대해서 건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도 측정을 위한 이제 침엽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잘 자라는 지역과 못 자라는 지역의 이제 미세 기후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전에 설치했던 이제 기상 기기에서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늘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를 관찰하기 위해선 해발 1000m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의 3대 주봉과 함께 해발 1500m 이상의 큰 봉우리만 10개가 넘는 지리산은 첩첩산중이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능선은 깊은 계곡과 풍부한 식생을 낳게 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식물만도 대략 1,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관속식물의 30%에 해당한다. 서울 근교의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 800m급 산에 약 8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하면 무려 2배가 많은 규모. 희귀종이나 멸종 위기종은 물론이고 구상나무처럼 오직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 식물들도 자주 발견되곤 한다. 구상나무를 비롯한 귀한 생물종의 생태 연구를 지리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지리산에 오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나요? 예. 지리산은 국립공원의 1호 뿐만 아니라 이 면적에 있어서 단연 으뜸입니다. 특히 이제 구상나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내륙, 한반도 지역에 있는 집단 중에서는 가장 큰 집단으로 그 중요성이 크고요. 더구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리산이 좀 한반도의 남쪽에 좀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온도 상승, 따뜻해지는 영향을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리산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군락지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의 산행은 불가피한 일이다. 제작진은 그 과정에서
지리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식물종을 만날 수 있었다. 잘 조성된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마주할 수 있는 희귀 식물들. 아 저거요? 저건 뭔데요? 이게 바로 개비자 나무인데요. 예. 우선 이게 흔하진 않은 수종인데 이 지리산에서는 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조경용으로 주목을 많이 심고 있죠. 주목은 아실 거예요. 주목과 같은 이제 비슷한 계열이고요. 주목하고 형태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이게 잎을 뒤돌아서 좀 보시면은 잎뒤가 지금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이제 숨구멍 기공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하얀 게 이 개비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주목은 이게 이제 하얀색이 없습니다. 연녹색이나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이 형태적으로는 이 뒤만 돌아보시면 주목하고 쉽게 구분이 됩니다. 개비자 나무도 예. 여기 지리산에서 많이 관찰되나요? 이 지리산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서 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조그맣게 자라있는 개비자 나무. 언뜻 보기엔 어린 나무 같지만 이미 수십 년을 자란 게 이 정도란다. 나무들의 생태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딘 만큼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처에는 물들매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구상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수종으로 황색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이 되면 그대로 잎의 형태로 자라면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산은 매 계절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물들의 자태를 방문객들에게 보여준다. 다시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던 제작진은 긴 산행 끝에 드디어 구상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과연 듣던 대로 하늘로 쭉 뻗은 가지에 푸르고 보드라운 잎을 가진 아름다운 나무다. 일단 한 그루의 나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럼 이제 연구하시러 올라오셨는데 어떤 네.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나무들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료를 땁니다. 침엽 시료를 따는데요. 여기는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체에 따는데요. 지금 대상 개체가 저쪽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예, 저걸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네. 네. 가지고 온 장비를 이용해서 구상나무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장비를 제대로 설치해서 나무 꼭대기에 솟아오른 가지를 따내면 침엽 시료 채취가 끝난다. 채취 장소와 구상나무의 상태에 대한 꼼꼼한 기록은 필수다. 8m 건전목. 국어 상태는 오늘 대풍이니까 대풍. 이거를 채취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이게 구상나무에 이제 저희가 가지를 채취를 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건강도를 측정할 겁니다. 예. 이제 요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1년지. 요게 바로 1년 동안 자란 부분이거든요. 1년지랑 2년지가 포함된 요 가지를 채취를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제 저희가 항산화효소라는 항산화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험실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요. 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봤더니 산 능선을 중심으로 하얗게 고사된 나무들이 눈에 띈다. 모두 구상나무라고 한다. 피라미드 형태로 곧게 펴진 형상을 죽어서도 간직해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는 독특한 별명이 붙었다는 구상나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들이 단체로 말라 죽게 된 것일까? 구상나무의 고사 현상은 지리산의 다른 군락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구상나무입니다. 예. 이 구상나무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죽은 나무인데. 네, 죽은 나무 위에를 보시면 지금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 있죠. 예.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누렇게 변한 채 말라 죽어 있는 구상나무. 생기 있게 자란 주변의 나무들과 큰 대조를 보인다. 그럼 이 나무는 왜 죽고 있는 건가요? 예, 구상나무가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이 화렵 수종, 다른 수종과의 경쟁, 혹은 이제 어떤 이 수분이나 어떤 환경 조건에 대한 어떤 피해, 혹은 이제 덩굴류에 의한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보시면 우측에 지금 덩굴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저 덩굴이 바로 미역줄 나무라는 덩굴인데요. 이 덩굴이 지금 이제 나무를 감싸면서 피해를 주고 있고, 주변에 이제 화렵술이 이제 화렵술이 이제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종과의 경쟁에서도 좀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태계의 모든 생물종들은 냉정한 경쟁 관계에 있다. 구상나무 역시 다른 종과의 경쟁 관계에서 도태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상나무 고사 현상이 왜 최근에 와서 두드러지는 걸까? 한반도의 구상나무 대표 서식지였던 제주도 한라산 역시 구상나무 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고사율은 46%에 이를 정도인데, 이렇게 고사된 구상나무의 20%가 3, 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구상나무 군락지 주변의 기온 변화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상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서식지를 찾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상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곳에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구상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똑같이 복원할 경우에는 아마 그 개체들도 복원 성공력이 낮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나무가 현재는 없거나 혹은 적지만 구상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현지 내에서 찾아서 그 지역에 복원한다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피난처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대체 서식지도 저희가 잘 자랄 수 있는 유사 서식지 환경을 찾아서 복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서식지를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바로 어린 나무들을 확보하는 일. 구상나무의 묘목을 기르고 있다는 지리산 근처 삼림자원관리소를 찾았다. 입구에서 잘 자란 구상나무 한 그루가 제작진을 맞이한다. 나무 끝에 구상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었는데, 마침 구상나무를 채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구상나무 종자를 지금 채종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 종자는 9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종자를 채종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넘어버리면 구가에 이렇게 종자들이 날개가 돼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저희가 채종하기 힘들겠죠. 날아가기 전에 네. 채종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상나무 열매인 구가를 하나만 채종해도 수십 개의 종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자가 발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율이 다른 이런 소나무과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발화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발화율도 낮고 묘목을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구상나무. 하지만 이곳 전문가들은 수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발화에 성공한 묘목을 길러내고 있다. 구상나무는 어린 시절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한다. 갓싹을 틔운 것처럼 자그마한 이 구상나무 묘목은 무려 3년을 자란 것이다. 여기 보시면 2년생이랑 3년생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크기가 한 10cm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2년생은 한 요만큼이면은 한 5에서 10cm 내외일 거고요. 3년생은 15에서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5cm 정도? 네, 유묘일 때는 그렇게 생장이 조금 더딥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에서 5년 사이의 개체들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개체는 지금 7년 이상 자란 개체들입니다.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년의 생장이 이렇게 대략 한 20cm씩 이렇게 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장이 까다롭다는 의미일 터. 구상나무 묘목 한 그루마다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3년 된 묘목을 육묘용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작업. 분갈이하는 작업 과정 모두 맨손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왜 맨손으로 하세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뿌리에 대한 감촉도 떨어지고 해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맨손으로 하면 그걸 느껴지고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맨손으로 합니다. 아, 뿌리 때문에요? 예. 구상나무는 어린 시절에는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을 만큼 더위와는 상극을 보인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동원하기도 한단다.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구상나무의 자원적 가치는 이미 유럽에서 먼저 알고 개량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150여 종의 개량종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상나무 종은 약 60여 종이라고 한다. 구상나무나 전나무는 소나무과의 같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상나무가 훨씬 더 부드럽죠. 예, 전나무는 여기 가지 잎에 이렇게 바늘처럼 이런 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기가 좀 힘들죠. 아, 그러네요. 네. 요거는 좀 뭐랄까 만지지 마라는 느낌에 좀 네. 찔러서 아픈데 요거는 만져보니까 이제 무슨 강아지 만지는 것 같네요. 네. 보들보들보들한 게. 보는 건가요? 여기는 저희가 지리산의 복원지에 이렇게 복원을 했을 때 예. 그런 최종적인 그런 형상화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서만 자생해왔다는 구상나무는 서식 환경에 대해서 그 어떤 종보다 까다롭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성한 구상나무 복원지에는 연구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다.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후대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유전자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증식해서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가 자생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생지를 복원을 하고 미래의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이 땅의 수많은 생물종들. 최근 수십 년간 지구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반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된 구상나무의 생태는 곧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종의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구상나무도 이제 수많은 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종을 왜 보존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종은 그 자체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만큼 이용이 가능한가를 이제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미래에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상나무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조경용으로 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상나무는 종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향후에 혹시라도 모를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큰 영토를 갖고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런 귀중한 생물 자원들을 지키고 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구상나무 한 그루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바로 그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